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손녀를 얻게 된 5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아직 환갑도 치르지 않은 제가 일찍 손녀를 보게 되고 50대 나이에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내 나이도 벌써 다 됐구나 싶어 씁쓸하면서도 귀여운 손녀를 보고 있자니 할아버지가 된 게 나쁘지만은 않다 싶습니다. 제 딸이 저 닮은 아이를 낳은 걸 보니 부쩍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30여 년 전 아이 엄마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금주오겹 키웠던 제 딸이 엄마가 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제 딸이 어린 꼬맹이 같기만 한데 그 어린 자식이 언제 나이를 먹어 아이를 품은 엄마가 되었을까 싶어 흘러버린 세월이 야속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딸아이가 출산하던 날 저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 자식이 자기 새끼 낳겠다고 몇 시간 동안 진통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매일 갓난아이를 돌보며 잠도 못 자는 딸을 보면서 제가 대신 고생해주고 싶네요. 제가 아비로서 여자들이 자식 품어 낳은 고통은 모르지만 어린 자식 기르는 고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아내와 일찍 사별하며 어린 딸을 홀로 키워온 호랍이었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면 지금도 미안하고 서글픈 마음만 들 정도로 제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죠. 가진 것 하나 없는 나한테 시집와줘서 고운 손 다 상하도록 고생만 하던 사람인데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걸 지켜보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는 유방암이었어요. 하필이면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시기였죠. 조금 아플 때 빨리 병원을 가봤더라면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아내는 나 몰래 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도 아내는 병원비 먼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수술 받고 치료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지금 그게 문제야? 당신은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뭘 하고 있었어? 그러게 어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부터 가보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할 땐 듣지도 않고. 이게 뭐야? 미안해. 그러게 당신 말 들을걸. 내가 괜히 미련 떨어서 돈이 더 들게 생겼네. 저도 아내를 탓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괜히 원망을 아내에게 돌렸던 거죠. 그것도 전부 제 탓이에요. 그 흔한 보험 하나 없던 형편이라 아내는 빠듯한 살림에 병원 가기를 걱정했을 겁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어린 자식 키우며 새 식구 먹고 살기도 어렵다 보니 뭐하나 자기에게 돈 쓰는 걸 마다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병원은커녕 약값도 아껴 썼겠죠. 워낙 아끼고만 살고 감기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으며 약국에서 약이나 타먹던 사람인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더 크게 아프다고 나무라는데도 해사하게 웃으면서 자기는 타고나기를 건강하다며 저보다 오래오래 살 거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보같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저는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혼자 병을 키울 동안에도 아내의 상태를 방치하고만 있었습니다. 웬만한 고통은 참던 그 사람이 기어이 쓰러지고 나서야 몸이 그 지경인 줄을 알았으니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금 이상하다 했을 때 억지로라도 끌고 병원에 갔으면 어땠을지 저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일을 여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돈이라도 더 갖다 줬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생각에 결국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희망이라도 가져보던 저였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생활도 잘하고 밥도 잘 먹던 사람이 병원에 다녀오고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부쩍 더 안 좋아졌어요. 독한 항암 치료에 고운 머리는 다 빠져버렸고 아이 엄마답지 않게 보기 좋게 동그랗던 얼굴은 살이 쑥쑥 빠져갔고 우유처럼 고운 피부도 거칠어지고 거뭇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제 눈에는 여전히 고운 제 아내였지만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 보기를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밝던 그 사람이 점점 어두워져 갔죠. 고통에 몸부림치며 치료받는 아내를 위해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딸에게는 나보다 엄마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아내에게 제 삶을 양보하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아내는 저와 어린 딸아이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딸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죠. 이른 나이에 아내를 보낸 저는 앞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아직 한창 엄마 찾는 어린 딸을 제가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아내 곁으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당부대로 딸을 잘 키워야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어린 딸을 걱정하던 아내였기에 저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 후로 강인한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되어도 버텨야 했죠. 그렇게 홀압이 되어 혼자 딸 자식을 키웠던 저는 늘 모자란 아버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무기력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죠. 짧은 가방끈 탓에 고된 일 하면서도 홀로 집 지키고 있을 아이 생각에 늘 걸음을 서두르던 저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탈진할 것처럼 고생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 딸아이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나는 듯 했어요. 혼자 자식을 어찌 키울지 걱정이던 마음과 달리 시간은 빠르게 흐르며 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 미팅을 하는 것까지 지켜보며 저는 늘 아이의 뒤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하는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이가 필요할 때는 늘 나타날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가 성인이 되고 여자가 되어가는 걸 보는 건 뿌듯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곱게 키운 내 딸이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면 그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스러웠거든요. 아내가 죽은 뒤로 평생 딸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딸이 최대한 늦게 결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못난 아비의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시집을 천천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딸아이가 갑자기 제게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이제 막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혼전 임신을 했다는 딸의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아직 나이들이 어리니 결혼은 한참 나중 일일 거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지 아빠 속도 모르고 사고를 쳤다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딸 걱정이 우선이었던 저는 그런 속내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허망해하고 걱정을 하면 어린 딸은 더 두려울 것 같았거든요. 속으로는 내 딸 임신시킨 그놈을 잡아다가 줄이라도 틀고 싶었지만 딸 앞에서는 예비사위를 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지원이랑 교제하고 있는 박현태라고 합니다.
그래, 자네 얘기는 익히 들었네. 자네도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그럼 둘 다 한창 일하기 바쁠 텐데 뭐가 그리 급했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그래도 저 지원이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원래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장은 저나 지원이나 준비가 안 되어서 기다리려고 했던 거지만 몇 년 안에 결혼 계획이 있었어요. 다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당겨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아버님. 당당한 건지 뻔뻔한 건지 몰라도 내 딸을 사랑한다며 결혼하겠다는 사위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귀한 내 딸을 이렇게 내어주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그렇다고 또 내 딸을 미혼모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된 상황에 결국 하루빨리 식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곧바로 사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찍 혼자 된 저와 달리 사돈 내외는 사이가 좋아 보이셨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자기 안에 다정히 챙기는 바깥사돈의 모습에 제 걱정도 조금은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딸을 시댁살이를 시키게 된 제 속은 말이 아니었죠. 저희가 이런 얘기하기는 죄송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할 줄은 몰랐고 저희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못해서 지금 당장 집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년이라도 애들을 저희가 데리고 지내면 어떨까 해요. 어차피 지원이도 아이 낳고 바로 회사 생활해야 할 거고 그럼 제가 아이라도 봐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물론 사돈께서는 딸 자식 이렇게 보내시는 게 속상하시겠지만 저희도 귀한 남의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은 서로 불편하겠지만 저 지원이 제 딸처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믿어주세요. 당장 저나 그쪽 집안이나 애들에게 집을 얻어줄 만큼 여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초년생이라 자기들 힘으로 집을 구할 수도 없었죠. 물론 어떻게든 분가를 시키려면 원룸이라도 얻어 시킬 수 있겠지만 안사돈의 말처럼 아이들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당장 자기들끼리 사는 게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딸아이도 경력이 끊기지 않으려면 아이를 낳고 바로 회사에 복직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럼 곁에서 아이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도울 수가 없고 친정엄마가 없으니 상황이 좋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안사돈이 제 딸을 친딸처럼 걷어주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제 앞에서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사돈을 보면 신뢰가 가면서도 저도 사돈 내외를 겪어보지 못한 탓에 딸에게 시댁살이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국 아이들의 의사대로 딸아이는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나 시댁 들어가서 지낼게. 아빠가 걱정하는 건 알지만 나 시부모님 믿어. 두 분 다 나한테 잘해주시고 정말 좋은 분들이셔. 그러니까 아빠도 마음 놓고 보내주면 좋겠어. 얘가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시댁살이에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시댁살이를 자처하겠다니 제가 그런 아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접 데리고 있어주지도 못할 상황이니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었죠. 결국 저는 딸아이의 결정을 믿어주기로 했고 사위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며 아이를 시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달리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는 시어머니와 금방 가까워진 듯 했어요. 아마 워낙 엄마 품을 찾던 아이라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걸 보니 저도 걱정을 덜 수밖에 없었죠. 하기사 어차피 내가 딸 곁에 붙어있을 수도 없으니 딸이 차라리 시댁에서 잘 지내는 게 낫겠다 했어요. 어차피 임신하고 출산하면 아이를 봐주시는 것도 저보다는 안사돈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고, 배가 점점 불러가며 출산을 앞두고는 회사를 쉬며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딸 자식 시댁에 맡겨놓고 남몰래 걱정도 많았지만, 딸아이는 무탈하게 잘 지내는 듯 제게 자주 시댁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어제는 어머니가 뭘 해주셨다, 오늘은 뭘 해주셨다. 딸아이 얘기만 들어보면 제가 괜히 서운할 정도로 시댁에서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시부모님한테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가 나 안마도 해주시고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시거든. 그래서 그런지 나 살 많이 찐 것 같아. 뭐야, 그렇게 맛있어? 아빠가 해주는 밥보다? 물론 아빠 요리 최고지만 우리 어머니도 솜씨 짱이야. 아빠도 먹어보면 놀랄걸? 안 그래도 시부모님이 아빠 자주 오시라고 하시는데 아빠 왜 집에 안 와? 나 안 보고 싶어? 보고야 싶지. 근데 내가 자주 가면 사돈께서 괜히 불편하실 것 아니냐. 아직 너도 시부모님이랑 친해지는 단계인데 내가 너 보겠다고 자꾸 찾아가면 괜히 감시하는 것 같지 않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런 분들 아니셔. 얼마나 좋은 분들이신데. 진짜 안 그래. 사실 그래서 나 요즘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 들어. 임신하고서 시댁살이 해야 할 때만 해도 예상 못했던 일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다행이다 싶어. 오빠는 몇 년 안에 주택청약 넣어서 분가자 그러는데 나 지금 같아서는 그냥 쭉 여기서 살고 싶기도 해. 뭐? 그 정도야? 아니, 그렇게 시댁이 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나 진짜 잘 지내고 있어.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시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너무 편해. 어머님, 아버님 다 나를 딸처럼 잘해주시는걸.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딸이 그러는 게 엄마를 일찍 잃어서 그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딸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내며 늘 그런 걸 부러워하곤 했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애가 왜 자기는 엄마가 없냐면서 TV나 주변에 엄마 아빠 있는 집에 딸이 되고 싶다 하던 걸 보며 늘 마음이 안 좋았죠. 저도 그런 딸 때문에 한때는 재혼 생각까지 했었지만 남의 자식 제 새끼처럼 키워줄 여자가 흔할까 싶어 결국 마음을 접었었어요. 대신 내가 엄마 몫까지 해주겠다 했지만 아쉬운 게 어쩔 수 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집가서 시댁에서 제 집처럼 편하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받으며 지낸다고 하니 그게 기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내 딸이 눈치 안 보고 잘 지낸다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애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눈치를 안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싸돈이 제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제 딸 임신시킨 사위도 탐탁지 않았지만 가식 없이 잘해보려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사위를 어느새 제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까지 태어나면 두 아이가 양가 집안 사랑받으며 잘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잘 지내는 줄 알고 있던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것도 평소와 다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오열하면서 말이죠. 아빠,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아빠, 나 너무 서러워. 나 집에 갈래. 그게 무슨 말이야? 지원아, 일단 진정하고 차분히 얘기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아빠 보고 싶어. 태교에 전념하겠다며 연락도 잘 없던 딸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하는 통에 저는 영문도 모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아, 너 어디야? 너 지금 혼자 있는 거야? 일단 진정하고 다시 침착하게 얘기해봐. 아빠가 알아들어야 도와주지, 어?
나 지금 일하러 왔는데 못하겠어서 집에 돌아가는 차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을 한다니? 네가 무슨 일을 해? 몰라. 어머니 따라서 나왔는데 여기 혼자 버려졌어. 어머니가 나한테 집에 기생하는 주제에 놀지만 말고 돈 벌어오라고 날 어디로 데려갔어. 근데 와보니까 택배에 짐 싣고 하는 거라잖아. 근데 여기서도 내가 임산부라는 거 알고 일 못 시켜준다고 그냥 가래.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차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아이가 임신한 몸으로 돈을 번다며 무슨 택배 일을 하러 갔다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안 싸더니 아이를 직접 데려갔다니 말이죠. 임신해서 배부른 애를 어디로 데려갔다는 것이며 자기 집에서 얹혀 살고 있으니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는 말을 정말 했을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사돈댁에서는 저희 딸을 잘 대해주시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딸이 저한테 괜한 소리를 할 리도 없고 애가 그렇게 서럽게 오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있다 싶은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거기가 어디던 당장 달려가서 제 딸을 직접 데려오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그때 제가 다리를 다쳐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었죠. 그것도 딸이 제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하는 와중에 못 간다니 참 미안한 겁니다. 지원아, 아빠가 당장 데리러 가고 싶은데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니야. 나도 아빠 다친 거 아는데.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냥 집에 갈 건데 놀라지 말라고 전화한 거야. 아빠, 나 그냥 다시 아빠랑 살까? 남편이랑 이혼하고 그냥 혼자 키우면 안 돼? 나 이제 그 집 가기 싫어. 아이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순간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기를 전해 듣기만 해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은 안 되지만 그 순한 아이가 그런 소리까지 한다는 건 분명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지 못한 저는 아이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며 택시를 불러주었고 그 사이 저는 상황 파악을 위해 사돈댁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사위도 사돈도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다 한참 만에 안싸돈이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저는 잔뜩 화가 난 채로 안싸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사돈,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돈? 지금 제 안부 물으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저한테 잘 지내냐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원이야 집에 잘 있죠? 치원이 걱정돼서 전화하셨구나. 치원이가 연락이 안 됐나 보죠? 아마 낮잠이라도 자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잠시 밖이라서요. 곧 들어가니까 가서 치원이 바꿔드릴까요? 낮잠을 잔다고요? 사돈, 지금 저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이란요. 사돈,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유를 몰라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지원이가 무슨 얘기라도 했나요? 왜요? 걔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안사돈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애를 직접 데리러 가지도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임신한 애를 그런 곳에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까? 뭐 집에서 기생하니까 돈이나 벌어오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저희 딸이 편히 낮잠이나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저 사돈 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내 딸한테 감히 그따위 말을 하느냐며 쌍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그나마 참았던 거였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직접 얼굴이라도 보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아보려고 하는데도 안싸도는 뻔뻔하게도
끝까지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원이를 어떻게 해요? 아니, 돈을 벌어오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맹세코요. 그럼 지금 저희 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저희 딸, 저한테는 절대 거짓말할 애 아닙니다. 더구나 걔가 저한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도 지원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제가 지금 사돈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지원이가 사돈께 그랬다는 건가요?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다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지원이 밥 챙겨주고 볼 일이 있어서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집에 들어가려는 길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원이는 아까 전에 안사돈이 직접 자기를 데리고 택배 일하는 곳에 버려놓고 가버렸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애가 길도 모르는 동네에 혼자 있어요. 여기까지 차로 2시간이나 걸립니다. 예? 지금 지원이가 그런 곳에 있다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지원이를 그런 곳에 데려가겠어요? 임신해서 누워있어야 할 애를.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애가 얼마나 서러운지 이혼하고 싶다 합디다. 그 말 들어보면 아마 서운한 일이 이번 처음이 아니겠죠. 세상에, 저 정말 아닙니다, 사돈. 지원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원이 정말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이야, 아직 제가 불편하고 저희 집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임신한 아이를 그런 곳에 보내겠습니까? 저 정말 억울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 딸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딸애는 작은 거짓말만 해도 금방 들킬 정도로 속이 여린 아이였고, 애초에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말이에요. 게다가 아이가 그렇게 서럽게 이혼 생각까지 하며 우는 걸 보면 그게 거짓말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도 사돈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사실 남의 자식 걷어 먹이다 보면 무슨 생각이 안 들겠나 싶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 법인데 예정도 없이 사고쳐서 결혼한 며느리가 누워있는 게 안 입고 올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 당한 사람은 있는데 아니라고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딸이 없는 소리를 할 리는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 애가 택시 타고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니까 얘기 나누시려면 사돈께서도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삼자대면 해서 자초지정을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상황 파악이 끝나면 이혼을 시킬지 어쩔지 정해야 하니 웬만하면 사위랑 바깥사돈까지 다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아마 곧 다들 일 끝내고 올 테니 제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화 좀 풀고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끝날 일인데 차라리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지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계속하시는 건지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서러워 죽겠다 그러고 사돈은 아니라고 하시니 대체 무슨 조화인가 싶었죠. 그렇게 저는 딸아이가 무사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 사돈 댁에서도 저희 집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출산 전에 한번 찾아뵈어야지 생각하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심정이 착잡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제 딸이 집으로 도착한 순간 오열하며 현관을 연 딸아이 앞에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아빠, 나 왔어. 아빠? 눈물을 줄줄 흘리며 현관을 연 딸아이의 눈앞에 시댁 식구들과 제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미리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딸아이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다 여기 계셨어요? 오빠도 언제 왔어?
지원아, 그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오빠도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데? 지원아, 미안하다 아가. 이게 다 내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다. 네가 그 멀리까지 혼자 떨어져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니? 우선 들어와서 앉아버렴. 어? 안사돈이 딸아이의 손을 잡자 아이는 좀 전의 일 때문인지 두렵고 걱정되는 듯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앉은 한 사람을 더 보며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가 둘이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안사돈과 똑같은 머리, 똑같은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한 여인이 저희 집 거실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원아, 우선 와서 좀 앉아라. 아빠가 사돈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들어보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사돈께서 사정을 다 설명해 주실 거다. 딸아이는 똑같은 두 명의 안사돈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깨달은 듯 소리를 치더군요. 설마 이모님이세요? 안사돈과 똑같은 차림으로 마치 분신처럼 앉아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딸의 시이모님이자 안사돈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안사돈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닮지는 않았다고 들었었는데 오늘 제가 마주하고 보니 놀랍게도 너무나 닮아있는 겁니다. 처음에 안사돈이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먼저 들어오는 그 여자가 안사돈인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두 분이 닮으셨어요? 평소에는 이렇지 않으셨는데? 이모님, 머리 새로 하셨어요? 옷도 저희 어머니랑 똑같이 입으시고. 지원아, 내가 미안하다. 내 동생이 이렇게 철이 없어. 내가 진작 단속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 정신머리 없는 것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집에만 차리는 줄 알고 있었지 뭐니. 예? 그럼 설마 아까 저한테 그러신 게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님이셨어요? 아니, 말이 안 돼요. 분명 어머니셨는데. 그래, 얘가 너를 속이겠다고 점까지 찍고 옷까지 똑같이 입고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야. 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사돈에게서 저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더니 쌍둥이 여동생을 데려오신 안사돈이 직접 그 동생을 제 앞에 무릎 꿇리시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 집 식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귀한 자식 보내놓고 안 그래도 염려가 많으셨을 텐데 이런 심려를 안겨드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제 쌍둥이 동생이 지원이한테 해코지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지원이가 저랑 똑 닮은 얘를 보고 제가 그런 줄 오해한 모양입니다. 절대 지원이 탓이 아니에요. 시이모라는 사람이 일부러 쌍둥이 자매와 모습까지 똑같이 하고서 남의 며느리를 해코지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제 앞에 말없이 꿇어 앉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정말 놀랍도록 안사돈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르겠지만 정말 우습게도 잠깐 보기에는 너무 닮아 있었어요. 머리며 옷차림에 안사돈 입 옆에 있는 점까지 똑같이 찍어놨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인 줄 인식하니까 그러는 거지 매일 보는 사람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진 않잖아요. 아마 그래서 저희 딸도 시이모를 시어머니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닮기야 닮았는데
그럼 이분이 아주 작정을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대체 조카 며느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요? 저희 딸이 그쪽에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임신한 사람을 그런 곳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애가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다가 뱃속에 애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쩌라고 말이에요? 어디 직접 말 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만 따님한테 실수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는 그 여자는 제게 거칠게 사과를 하는 게 전부였을 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딸아이가 도착했고 딸은 시이모님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미워한 게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일에 안도를 하는 듯 했죠. 세상에, 이모님 전부터 저만 보면 잔소리하시고 화내시더니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근데 그럼 그냥 제가 밉다고 하시지 왜 어머니 흉내까지 내면서 그러셨어요? 제가 오해를 해서 이혼하기라도 바라신 거예요? 그래요. 이유가 뭔지 얘기라도 해보세요, 이모. 딸과 사위 역시 이 상황이 황당한지 그 여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돈 내외도 어이없어하며 화를 내고 있었죠. 그러자 그 여자가 정말 기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 아파서 그랬다, 배 아파서. 니들 확 이혼시켜버리고 싶어서 그랬어. 뭐라고요? 아니, 저희가 이혼하면 이모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요? 아직 애도 안 낳고 제대로 신혼도 못 즐겼는데 그런 저희가 왜 배가 아프세요? 나는 자식 새끼들 다 이혼시키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니들은 집도 없이 살면서 뭐가 좋다고 하하호호 웃고 있는 게 꼴보기가 싫었어. 나보다 못 살던 언니가 며느리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도 듣기 싫고. 기가 막히게도 딸아이의 시이모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저희 사위보다 나이 많은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두 아들 모두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둘째 아들마저 얼마 전 이혼을 하고서 그 후로 아들까지 집에 발길을 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며느리도 없고 자식들과도 대면대면한데 제 사위와 딸아이가 시댁에 얹혀 살면서도 구김없이 사는 모습이 보기 고가웠던 모양이죠. 고부 갈등도 없이 모녀처럼 지내는 게 배가 아팠던 건지 그래서 저희 딸까지 이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던 거랍니다.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사, 너 왜 그렇게 철이 없어? 언제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자매끼리 의기투합하자 늘 그러더니 너 나를 보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세상에, 내가 정말 남사스러워서 뭐라 할 수가 없다. 네 자식들 이혼시킨 게 우리 애들 탓도 아닌데 왜 남의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어? 내가 미우면 나한테 지랄을 하던가 어디 귀한 우리 며느리를 건드려. 언니가 며느리 예뻐 죽겠다며. 나는 며느리 2년 다 도망갔는데 왜 언니만 속편히 시어머니 대접받아? 언니나 나나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비슷한 팔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이거사, 너는 그걸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어? 그러게 내가 마음 좀 곱게 쓰라고 얼마나 말했냐. 너 니네 아들들 이혼시킨 거 아직도 며느리들 탓 같아? 네가 그동안 네 며느리들한테 한 걸 생각해봐. 귀한 아들 뺏어갔다고 괜히 며느리들 괴롭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배 아프다고 남의 며느리를 시샘해? 네 자식들 다 너 때문에 그 꼴 난 거야. 그걸 왜 인정을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별소리도 안 했는데 쉽게 이혼하는 그것들이 문제지. 얘도 봐봐. 시어머니가 고생 좀 시킬 수 있지.
그것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지 친정으로 쫓아가는 거. 아유, 아주 도장을 찍었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지금 우리 며느리랑 사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자식 그 꼴 났다고 남의 자식 앞길까지 망치려고? 네가 지금 하는 짓 보니까 니네 며느리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다 싶다. 내가 봤을 땐 넌 며느리 들이면 안 돼.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며느리한테까지 해코지하는 애가 어떻게 며느리를 보겠니? 네 자식들이 발길 끄는 것도 그럴만하다 얘. 오늘 이 일 너희 아들들한테 전부 얘기할 거고 나 앞으로 너 안 보고 살 거다. 너 다시는 우리 집 올 생각하지 말고 행여 길에서라도 마주치지 말자. 너 같은 걸 참을합시고 끼고 지냈던 내가 모질이다. 저야말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게 한 소리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나서기도 전에 상황을 정리해주시는 안사돈 덕분에 제가 할 말이 없었네요. 어쩜 그렇게 해야 할 말을 콕콕 집어서 해주시는지 덕분에 저와 딸도 마음이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안사돈이나 그 여자나 쌍둥이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마치 선과 악을 보는 것 같은 광경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이모라는 악독한 그 여자는 쫓겨나듯 내 집을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돈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 동생이지만 이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아주 연 끊고 살 거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지원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 안사돈 탓이겠습니까? 저도 사과드릴 테니 받아주세요. 아까는 무턱대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제 딸 일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평소 사돈께서 저희 딸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들었는데도 이런 상황에서는 머리가 하얘지네요. 저도 순간 판단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상황에 욕이라도 안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저라도 그랬을 텐데요. 오히려 제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어디 임신한 애를 그런 곳에 보냅니까? 지원아, 내가 미안하다. 안 그래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하다하다 별일을 다 겪게 했어. 그래도 나는 동생이랑 다르다는 거 믿어다오. 응?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면서 오해했으면 안 되는 건데.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셨다는 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머니 믿어요. 그러게 여기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네. 사돈께서도 충분히 그러실만 했고 특히나 제가 집안의 가장으로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세아가 너도 마음고생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누가 그런 거 시킨다고 따라 나서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 해라. 우리가 그런 일을 시킬 리는 없지만 남들이 강요를 해도 싫다고 할 줄 알아야지. 너도 이제 엄마가 될 사람인데 마음이 강해져야 하지 않겠니? 아무쪼록 오늘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할 테니 다들 마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깥 사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고 딸아이는 얼마 뒤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돈 내외와 함께 딸아이의 출산을 지켜보게 되었죠. 내 새끼가 자기 자식을 낳는 걸 지켜보자니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문득 저는 아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이 자리에서 같이 딸을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허망하게 먼저 가버린 아내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났네요.
하지만 이제는 안사돈께서 제 딸에게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안사돈께서 감사하게도 딸아이의 몸조리까지 도와주셨고 저는 또 한 번 죄송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안사돈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지원이한테 뭘 해줄 수 있었을지 정말 어떻게 해야 했을지 모르겠네요. 애엄마 죽고 늘 엄마 정을 고파하던 아이인데 결혼하고 좋은 어머니가 생겨 제가 너무 기쁩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원이가 며느리가 아니라 제 자식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아무쪼록 사돈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지원이 도와서 손녀 육아도 하고 아이들 곁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감사하죠. 아무래도 저희 딸이 정말 시집을 잘 간 것 같습니다. 사돈은 복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제 딸에게는 진짜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남들은 모녀 같은 고부관계는 절대 없을 거라 말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시어머니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네요. 덕분에 그동안 혼자 딸 키우며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는 듯합니다. 아마 하늘에서 저희 아내도 이 모습을 보며 행복해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아내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저희 가족이 늘 행복하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